자, 보죠. 89페이지입니다. 어렵죠, 오늘 하는 게. 네, 오늘이 어려워요. 이게 공사하는 부분이라서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훨씬 괜찮아요. 지금 처음이니까 되게 조금 힘들 수 있는 거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문제도 나중에 풀고 계속 반복하고 해 나가면 훨씬 쉽게 느껴지니까 항상 처음이란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지금 들었을 때는 좀 깜깜하고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지금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89페이지에 보시면 89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은 앞에서 한 내용보다는 조금 이제 쉬운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나마. 자, 기초 부분인데 일반상에 보시면 기초에 대한 명칭이 나와요. 용어 정리 별표에서 봐주시죠. 자, 용어 정리. 전에 한번 그 기초 과정 때 설명 한번 드리긴 했는데 기초라는 용어 자체가 4회, 6회, 11회, 13회 4번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초판이라는 건 19회 때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지정은 11회, 17회, 19회 때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나올 때 같이 이제 묶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땅을 팠어요.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고 난 뒤에 이제 기초판을 대겠죠. 그리고 이제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올리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땅의 상태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약할 수도 있죠. 기초를 올리고 기초판을 올리고 건물을 올리는데 땅이 약하면 땅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초판을 뭐 하는 게 필요하죠? 보강해 주는 게. 그래서 기초판을 보강하고자 여기에다가 보통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말뚝. 제일 많이 하는 게 말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말뚝이고, 기초를 뭐 해주는 거예요? 보강해 주는 거잖아요. 기초를 보강해서 땅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땅에다가 고정시켜 주는 거라 해서 뭐라 불러요? 지정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건 말뚝 지정 또는 말뚝을 지정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바로 건물을 올릴 수 없으니까, 기초를 올릴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돌을 일단은 이렇게 깔아요. 깬 돌 있죠? 깬 돌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요. 돌은 세울까요? 눕힐까요? 왜 세워요? 힘들게 왜 세우나요? 눕히면 쉬운데. 실제 현장에서 그냥 아무 때나 해요. 이론상 얘기하는 거지 누가 이거 세우고 있어요. 그냥 이론상으로 눕히는 게 맞느냐 세우는 게 맞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현장에서 이걸 처음부터 그건 안 하고, 눕힐까요 세울까요 하면 세우는 게 맞아요. 왜 세울까요? 눕히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 돌 격파하는 거 보셨어요? 차력 같은 거 할 때 돌 격파 하잖아요. 혹시 돌 격파할 때 이렇게 세워서 격파하는 거 보셨어요? 돌이 격파 나는 게 손이 격파 나요, 이게. 그래서 돌은 항상 격파할 때 아시죠? 눕혀요. 눕혀서 이렇게 때려서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눕혀놓으면 쪼개진다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세우면 누르는 힘에 대해서는 뭐 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 압축에 대해서는 강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압축에 대해서는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걸 눕히지 않고 뭐 한다고요? 세우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돌은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돌을 세우고 이 틈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그 자갈 같은 거 있잖아요. 콩자갈 같은 거 이렇게 채워놔요. 틈새를 뭐 해야 된다고요? 막아줘야 돼. 틈이 없게 이렇게 메워줍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니까. 이거 메우지 않으면 콘크리트가 흘러내려요. 그럼 이렇게 메우고 난 뒤에 이제 뭐 하냐면 콘크리트를 이제 부을 거예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는데 약간 올라가기도 하고 이거보다 밑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이 콘크리트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버리는 콘크리트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깐 거라고요. 이게 힘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버림 콘크리트 또는 밑에다 깔았다 그래서 뭐죠? 미창 콘크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도 뭐는 아니에요? 기초판은 아니에요. 기초를 보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뭐라 불러요? 지정. 이것도 지정이에요.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기초를 보강해 주는 지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정.
됐나요? 그래서 말뚝 지정, 이거는 깬 돌은 잡석 지정, 그리고 여기는요 밑창 콘크리트 지정.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뭐 올라가는 거 이제 기초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콘크리트로.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기둥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기초판은 크게 하나로 할 수도 있고 조그만하게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요. 그건 종류가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가 뭐가 된다고요? 이 위에가 기초판. 여기가 기초판. 밑에는 기초판을 보강해 지정.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뭐라 부를까요? 이게 바로 기초예요. 이게 기초. 이게 기초라고. 그래서 기초는 기초판과 지정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상태가 좋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지정이 필요가 없어요. 땅이 바로 지탱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기초판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힘이 없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지정이 와야 되죠. 그래서 지정이란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정을 다른 말로 기초에 속하니까 지정을 또 기초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뚝 기초 이렇게도 얘기해요. 기초에 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기초는 뭐하고 뭐를 합해서 얘기한다? 기초판과 지정을 합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기초판은 기둥이나 위에서 오는 벽체를 뭐 하려고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땅 속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중해 전달하기 위해서 기초가 펼쳐진 부분을 뭐라 부른다? 기초판. 그리고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안전하게 뭐 하는 거예요? 지지하기 위해서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 내력을 보강해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지정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11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기초판과 지정의 경계면으로 오른 것은 기초판과 지정의 경계면이라 그랬어요. 어디에 어디? 그렇죠. 그림 모르더라도 여기에 답이 다 있죠. 밑창 콘크리트 위에요, 아래에요? 위잖아, 위. 여기. 여기가 지금 뭐냐면 잡석. 이 모양이 잡석이에요, 지금 잡석. 그리고 이 위에 쭉 두 줄 가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밑창 콘크리트. 이게 기초판. 이건 이제 기둥.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보면 이게 벽이 되고 기초가 되는데 기둥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기초판이죠. 그럼 기초판하고 지정 여기 다 밑창 콘크리트 윗부분 되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창 콘크리트 어디? 윗부분 여기를 경계로 해서 위에가 기초판 밑에가 지정. 그 경계점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경계점을. 됐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다음 몇 번? 다 됐나요? 그림이 없더라도 이것만 있어도 답을 찾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림만 있어도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90페이지 보시면 90페이지에 여기 한번 보세요. 땅을 팠죠? 땅을 팠습니다. 땅을 어디까지 파면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지하가 없을 때 땅을 어디까지 파면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기초과정 때도 한번 얘기했어요. 땅을 어디까지 파면 돼요? 이 기초판이 얼지 않을 때까지. 기초판이 얼면 그렇죠. 하중을 지탱을 못해요. 이게 무너지게 돼요. 그럼 이게 얼면 안 되니까 이 지면에서부터 날씨가 추우면 이 땅이 얼게 되죠. 근데 얼지 않는 깊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동결선이라 그래요. 그 선 아래에 위치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기초판이 안 얼죠. 그렇죠? 깨구리가 겨울잠을 자야 되는데 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얼지 않는 곳까지 들어간다고요. 됐나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동결선 별표에서 봐주시고요. 2회, 4회, 6회, 7회, 13회 5번 나와요. 5번. 1번 대기온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깊이의 하부를 뭐라 부른다? 동결선, 동결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동결심도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물에서는 당연히 기초가 침하가 되겠죠. 부동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기초는 반드시 해당하는 지방에 동결선 어디? 이하 아래쪽에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역마다 동결선의 깊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동결선의 깊이는 남부 지방은 얼마? 60cm. 중부 지방은요?
90cm. 북부지방은 알겠죠? 위로 올라올수록 춥잖아요. 위로 올라올수록 춥기 때문에 깊이가 뭐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따뜻한 지역은 깊이가 깊지 않아도 돼요. 60c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0cm씩 증가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다음 중 동결 심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쉬운 문제 아니에요. 풀어보세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닌 것부터 제껴야 되죠. 1번 기초는 반드시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한다. 오케이. 제끼고. 동절기에 지표면이 얼어붙는 깊이 한도를 뭐라 불러요? 동결선.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는 얼고 밑으로는 얼지 않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북부지방의 동결심도는 얼마? 120. 동결심도는 각 집안의 지하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5번 동결심도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물에서는 기초의 부등체가 발생할 수 있다. 맞네요. 그러면 아리까리하지만 1번, 2번, 3번, 5번이 확실하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면 답이 몇 번? 그렇죠. 4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풀고 하지만 지금 기출문제 풀기 전에 기출문제를 미리 풀고 있잖아요. 아마 기본과정 끝나면 기출문제 반 이상 풀 거예요. 기출문제 반 이상을 푼다고요. 기본 이론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반 이상을 풀어요. 심화이론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3분의 1을 풀게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요. 기출문제는. 그러니까 거의 다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보고 배울 때 지금 풀리지만 나중에 기출문제를 또 보잖아요. 안 풀려요. 지금 분명히 풀었는데. 왜 그래요? 잊어버리니까. 제가 얘기했죠. 잊어버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동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실강으로 오신 분들은 워낙 뭐 열심히 다 지금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동상 보신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으라고 그러면 동상 보시는 분들도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당연히 문제 풀어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서 푸는 순간에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답을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부분이 틀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보면 쪽팔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쪽팔리나? 쪽팔릴 수 있죠. 왜냐하면 얘기했는데 틀리면 근데 그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럼 다시는 그 문제는 안 틀립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걸 기억할 거냐? 저 사람 틀렸다. 전혀 기억을 안 해요. 본인만 그냥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나름대로 하세요. 왜? 내가 합격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1차는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학업의 분위기는 서로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럼 의사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면 공부를 하는 거고 뭐 공부해 하고 그냥 하면 공부를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률이 되게 올라가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럼 빨리 합격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힘이 돼 주시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볼 때마다 뭐죠? 잘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볼 때마다 아이고 뭐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서로 격려도 좀 해주시고 잘한다고 못하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잘한 분한테는 또 잘한다고 얘기도 하고 또 잘한 분은 내가 회계를 잘한다. 그럼 회계 좀 가르쳐 주시고 시설을 잘한다. 그럼 시설 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래야 다 같이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1차로 합격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딱 보세요. 동결심도는 각 집안에 이게 4번이 왜 어려우냐면 보세요. 동결심도는 각 집안의 지하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답이란 얘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뜻이죠. 동결 심도는 뭐예요, 여러분?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외부 온도예요. 외부의 날씨가 추워서 땅이 어는 거예요. 지하 수위 때문에 어는 게 아니라고. 외부의 날씨가요, 춥지 않으면 지하 수위가 있다고 해서 어는 거 아니에요.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지 지하 수위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 하나가 아리까리한 게 있었다 그러면 되게 애매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다른 것들이 확실히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 근데 시험장 가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뭐가 나오냐면 지중보가 나옵니다. 아까 지중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중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여기가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기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기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기둥과 기초가 만나는 이 부분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둥의 아래쪽 부분이 다리죠. 그러면 다리의 각을 써요. 다리각. 앞에는 기둥 주자. 그럼 기둥의 뭐란 뜻이에요? 다리. 기둥의 다리 부분을 뭐라 불러요? 주각이라 그래요. 됐나요? 기둥하고 기초가 만나는 곳을 뭐라 부른다고요? 주각. 됐나요? 주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때 이 두 개는 기둥은 수직이고 기초파는 수평이죠. 둘이가 분리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뭘 통해서 볼을 통해서 잡아주면 띠처럼 연결시켜주면 이 기둥과 기초를 이 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그래서 지중보를 설치하면 주각부가 뭐가 된다?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개가 떨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다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기둥에 수직 하중이 작용하죠. 수직 하중이 작용하는데 가운데 하중이 작용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쪽으로 어긋나면 이게 가운데 오지 않고 옆으로 빗나갈 수 있죠.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요. 돌아가는 걸 지중보가 잡아서 돌아가지 않도록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항상 중심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와서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 지중보가 잡아주는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보시면 지중보는 동그라미 1번 기초와 기초를 연결하는 수평보로 주각부의 강성을 증대시키고 동그라미 2번 13회 25회 두 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만. 지진에 대한 올해 또 나온 거예요. 이게 25회 때. 지진에 대한 저항 효과가 뭐하죠? 큽니다. 그리고 건물이 부동치마 되는 것도 아까 잡아준다고 얘기했죠. 억제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에 중심이 오도록 유도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밑에 이제 기초계획. 기초계획에서 가로 2번 재료하고 장비의 선정인데 동그라미 3번이 17대 한번 나왔어요. 맨 밑에. 지정이나 기초공사의 재료는 땅 속에 있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땅 속에 있는 거는 가능하면 새로운 재료보다는 뭐죠? 기존에 사용했던 재료를 쓰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재사용, 재활용이 뭐한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뭐한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9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도 17일 때 나왔어요. 지정이나 기초공사는 재료도 시멘트를 뭐죠? 대체재로 쓴다든지 순환골재가 뭐냐면 한번 사용했던 골재 있죠? 그런 거 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하중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한번 사용했던 골재를 쓰고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 그런 걸 사용해서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순환골재란 것은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든 골재입니다. 그리고 가로 3번에 보시면 기초 형식의 선정에 있어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13회 때 나왔어요. 동일한 건물에서는 다른 종류의 기초를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뭐가 생겨요? 그렇죠. 부동치마. 다르면 부동치마 생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는 같은 종류의 기초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에는 뭐 지지 말뚝을 쓰고 여기에는 뭐죠? 마찰 말뚝을 쓰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로 써요. 하나로.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동일한 구조물이 기초에서는 가능한 한 종류가 다른 이종 형식의 기초를 병력을 뭐한다? 피한다는 거. 그리고 가로 4번 기초 집안에 대한 지지령입니다. 동그라미 1번 13회 때 나왔어요. 기초는 상부에서 내려오는 구조를 안전하게 뭐 해야 돼요? 지지해야 되고 유해한 치마나 경사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틀리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13회 때 기초를 설치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세요.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어디다가 집안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맞아요? 두 번째 독립기초가 따로따로 돼 있는 거죠. 그걸 뭐로 연결하면 지중부로 연결하면 건물에 뭐를 부동치마 방지하는 거 효과적인 거 맞나요? 맞잖아요. 세 번째 기초는 그 지역의 동결선 이하에 설치하는 거 맞나요? 3번 4번 동일한 건물 기초에는 종류가 다른 형식의 기초를 병용한 것이 좋다. 안 된다. 4번 5번 땅속의 경사가 심한 굳은 집안에 올려놓은 기초는 뭐 할 수 있을까? 미끄러질 수 있죠. 그러면 그거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야 이상하다. 왜 수업 듣고 나는데 문제가 이렇게 잘 풀리지? 문제 쉬운 것만 갖다 놓은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시설계는 쉬운 거냐? 아니 어렵다니까요. 시설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바로 해도 회계는 안 풀리잖아요 여러분. 뭐 바로 한다고 풀리나요? 회계 설명 듣고 풀면 풀려요? 안 풀리잖아요. 능력이죠. 에? 아니 여러분의 능력이 제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하니까 그런 거죠. 무슨 말이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말로서 나오는 문제는 개념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치나 이런 것들 잊어버리니까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초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1번 기초의 분류 체계도인데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여기 한번 볼래요? 자 여기까지가 기초판이죠. 여기는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게 기초판인데 이 기초판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돼 있으면 독립기초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독립기초로 돼 있는데 이 독립기초와 독립기초 사이가 너무 좁아요. 간격이 좁으면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기둥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좁으면 이렇게 좁다고. 근데 따로따로 하기에는 너무 공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도 돼? 두 개를 합쳐요. 그냥 합치면 기둥이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죠. 그럼 옆에도 이렇게 따로 돼 있는데 기둥이 또 2개, 3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둥이 1개가 아니고 2개, 3개가 있는데 기초판은 1개라고. 근데 따로따로 돼 있다고. 근데 독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기초가 다 연결됐다고 보기도 아니죠. 연결이 안 됐으니까. 연결이 되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요? 줄기초 또는 연속기초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연속도 안 돼 있어요. 야 이거 독립이라 하기도 그렇고 연속이라 하기도 그렇고 좀 복합적인데 복합기초. 이 기초가 다 연결돼 있으면 뭐예요? 연속기초. 이렇게 하지 말고 땅 전체를 다 기초로 만들자. 뭐예요? 온통기초예요. 그게 기초판의 모양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진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기초판의 형식이 따른 종류는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이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지정이죠. 거기다가 말뚝기초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말뚝기초는 기초판 종류가 아니고 뭐예요? 지정의 종류, 지정의 종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기초판을 직접 사용하는 건 직접 기초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기초판 종류하고는 좀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기초판 형식의 종류가 15회 때 나왔기 때문에 종류,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체크하셔야 돼요. 종류가 이렇다는 거. 됐나요? 자, 그러면 물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무슨 기초예요? 기둥 하나에 기초판 1개죠. 이게 바로 무슨 기초예요? 독립기초. 여기가 미창 콘크리트예요, 지금. 실제 현장에서. 이건 무슨 기초예요? 기초가 다 연결됐잖아, 지금. 그럼 이런 걸 연속기초, 줄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기초예요?
온통 기초네. 그럼 온통 기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런 게 기초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몇 번요? 그렇죠.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맞잖아요. 직접기초 아니죠.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밑에 보시면 지정 형식에 따른 종류에는 직접 기초가 있고 말뚝 기초가 있고 깊은 기초가 있다. 이게 바로 지정 형식에 따른 종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직접 기초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지정에 따른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 기초도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지정에 따른 종류. 근데 말뚝 기초 옆에 보니까 기능상에 따른 분류가 있고 재료상의 분류가 있죠. 재료는 나무로 만들면 나무 말뚝.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가져온 거 뭐죠? 기성 콘크리트 말뚝. 현장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철근 집어넣어서 만든 거 뭐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강제를 가지고 하는 거 뭐죠? 강제 말뚝. 지금 93페이지 하고 있어요. 93페이지. 지금 93페이지. 예, 그래요. 93페이지 보시면 큰 표가 있죠. 흥분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예, 93페이지 쭉 보시면 표가 하나 나오죠.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뚝 기초는 재료상에 대한 분류는 그렇게 나눠져 있고 기능상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하든 기성 콘크리트를 하든 기능에 따라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굳은 땅에 지지하도록 만든 게 뭐죠? 지지 말뚝. 굳은 땅이 없을 때 흙과 말뚝의 마찰력을 이용한 것. 그건 기능상에 따른 분류예요. 되나요? 그렇게 종류. 그래서 종류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기초판에 대한 종류 외우시고 그 다음에 지정 형식 중에서 말뚝 기초에는 기능상에 따른 분류 있죠. 그 두 가지 외우시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넘겨서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 나오나요? 별표. 왼쪽 기출 표시 보세요. 엄청 많이 나왔죠. 예, 올해까지 나왔으니까 뭐. 그래서 내년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 독립기초는 동그라미 1번 기둥으로부터 충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독립적으로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몇 개? 한 개 있는 거. 그 기둥에 대한 하중 하나를 기초판으로 받아서 땅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합기초 동그라미 1번 2개 또는 그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서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 그러니까 기초판은 한 개인데 기둥은 몇 개? 최소 몇 개? 2개 이상. 2개 이상. 만약에 기초판이 한 개인데 기둥이 한 개 이상 하면 한 개는 독립기초잖아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이라고 해야지. 아시겠죠? 2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기초 나오나요? 동그라미 1번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토록 하는 기초입니다. 이게 연속기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벽돌 쌓는 거 있죠. 블록 쌓는 거 있죠. 조족구조. 조족구조에서 이 기초를 제일 많이 써요. 왜? 줄로 돼 있으니까 쌓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조족구조에서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온통기초 나오나요? 자, 물어볼게요. 제가요. 땅의 상태가 나쁘면 돈 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쓰려면 땅이 나쁘니까 땅 전체를 다 콘크리트 부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온통이에요. 그래서 온통기초는 땅의 상태가 좋을 때 하는 거예요? 나쁠 때 하는 거예요? 그럼요. 나쁠 때 하는 거예요. 땅이 좋은데 전체 기초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통기초는 동그라미 1번 상부 구조의 광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연결해서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거고 연약한 집안에 적용하는 거예요. 자, 조심하셔야 돼 이제. 온통기초의 동그라미 1번하고 독립기초의 동그라미 1번하고 비교 표시해 놓으시고 꼭 구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시험장에 나오면 정말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려요. 온통기초를 다시 한번 봅니다. 온통기초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상부 구조의 광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 나오죠. 단일 기초판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독립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온통기초도 기초판이 한 개죠. 하지만 기둥이 몇 개예요? 기둥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위에 뭐라고 되냐면 상부 구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광범위한 면적, 광범위한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면적에 대한 응력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독립기초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기둥이라고 되어 있죠. 기둥으로부터 독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키워드는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이해는 했지만 문장이 나오면 또 틀려요. 그럼 이제 이렇게 기억합니다. 독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뭐가 돼야 돼요? 독립기초. 됐나요? 독립이란 얘기가 나오면 독립기초예요. 단일 기초판 한다고 해서 독립기초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통기초는 단일 기초판이지만 위에 광범위한 이 말이 나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독립기초는 독립, 그리고 온통기초는 뭐죠? 광범위한.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안 잡아놓으면 시험 문제에서 계속 틀려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세요.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인데 직접 기초 나오죠. 21회 때 나왔습니다.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집안에 기초판을 설치하여 상부 구조의 하중을 뭐 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기둥을 땅에다가 바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층이 있으면 그 굳은 층에다가 기초를 조금 넓혀 놓은 거예요. 넓혀가지고 뭐 다른 잡석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써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기초판 자체를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써도 돼요. 그렇게 해서 직접 견디도록 만든 게 직접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말뚝 기초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듯이 말뚝을 가지고 지탱하는 게 뭐죠? 말뚝 기초가 됩니다.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21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적 기초는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집안에 기초판을 뭐 한다고요? 설치해서 상부구조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다. 뭐 아리까리하지만 일단 넘어가자고요. 두 번째, 말뚝 기초는요. 지지 말뚝도 있고 마찰 말뚝으로 상부구조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거다. 이건 확실하죠? 세 번째, 연속 기초입니다. 상부 건물 전체의 하중을 두꺼운 하나의 기초판으로, 자 포인트 보세요. 전체 광범위한 거죠. 하나의 기초판이죠. 뭐 나와야 돼요? 뭐요? 에? 독립 아니에요. 뭐라고요? 온통기초. 무사히세? 온통기초. 조심하셔야 돼요. 독립이란 말이 없잖아요 지금. 온통기초예요. 일단 답은 그러면 바로 뭐가 나왔어요? 헷갈리더라도 답은 3번이죠. 나머지 모르더라도.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복합기초. 몇 개 이상? 2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하중을, 기초판은 몇 개? 하나의 기초. 그리고 독립기초는 독립된, 나왔죠. 기둥 한 개를, 하중을 기초판 한 개로 가지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독립기초.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기초는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땅이 꼭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기초가 직접 닿는다고 그래서 뭐죠? 직접 기초. 그러니까 말뚝을 쓴 게 아니에요. 말뚝을 쓰면 지지 말뚝이 되지 그거는. 그래서 이걸 직접 기초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은 땅에 직접 기초를 댄 게 뭐다? 직접 기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가 되든 간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96페이지 보세요. 96페이지 보시면 2번 보통 지정에 대한 분류가 나오는데 가로 1번 직접 기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동그라미 1번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23회 때 출제된 거. 직접 기초라 그러면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뭐 한 거예요? 확대해 가지고 상부 구조의 하중을 뭐 하는 거다? 직접 전달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뭐냐면 굳은 땅에다가, 그러니까 지지할 수 있는 곳에다가 기초판을 직접 지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기초를 뭐라 부른다고요? 직접 기초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직접 기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했는데 먼저 잡석 지정해 보시면 잡석 지정 정의 화강음이나 안사람 두께 10에서 15cm 안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 밑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18회 때 나온 거예요. 한 켜로 세운다 눕힌다. 세워서요. 큰 틈이 있다 없다. 없게 깔아야 돼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없게 깔고
그 잡석 틈새는 잔자갈을 이용해서 다 채웁니다. 30% 이상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채운다는 게 중요한 거지. 퍼센트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잡석을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잡석을 이렇게 세워서 깔았죠. 틈이 없도록 잔자갈 가지고 다 채운다고 얘기했죠. 왜? 콘크리트 부으면 빠지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이렇게 세우고 난 뒤에 다져줘야 돼요. 다져야 된다고. 왜? 느슨하면 안 되니까. 다져줘야 된다고. 발로 이렇게 좀 다져줘야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잖아 이게. 그러면 다지는데 중앙부를 먼저 다지고 가장자리로 다질까요? 아니면 가장자리부터 먼저 다지고 중앙으로 올까요? 시설계로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어디서부터 어디. 그 바꿔서 시험 문제 내요. 중앙부터 먼저 다질까요? 가장자리부터 먼저 다질까요? 가장자리부터요? 왜요? 그렇죠. 이거를 개념을 이해를 안 하고 외우잖아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만약에 중앙을 먼저 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자리가 지금 느슨한 상태죠. 어떻게 될까요? 벌어지죠. 이게 벌어지죠 그냥. 그러면 어디를 먼저 다져야 돼요? 가장자리를 다져놔야 중앙을 다지더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다지면 돼요?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거 무턱대 외워야 돼요.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게.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물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청소해야 돼요? 하부에서 상부로 해야 돼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걸 외워야 되나요? 하부에서 상부라. 계속 해야 돼 청소. 하부에서부터 상부라 하면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청소는 상부에서 하부로 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요.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한다고. 실내 페인트를 칠해요. 벽을 먼저 칠하고 천장을 칠했습니다. 맞나요? 틀려요? 왜요? 흘러내리잖아요. 아니 벽을 칠하고 천장을 칠하면 흘러내리잖아요. 뭐 그럼 또 칠하면 되지. 그런 개념, 순서는 그런 개념이라니까요. 그래서 실내에다가 페인트를 칠할 때 천장을 먼저 칠하고 그리고 뭐죠? 벽을 하고 그 다음 어디? 바닥을 하는 거예요. 페인트뿐만 아니고 마감을 할 때도 미장 마감, 모르타르를 가지고 마감을 할 때도 벽을 먼저 하는 게 아닌 거 어디? 천장, 벽, 바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외벽은 그러면요? 외벽은? 외벽은요? 위에서 하래죠. 밑에서 하면 계속 또 해야 돼요. 밑에서 하면 위에서 떨어지면 또 해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위에서 하래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상식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상식을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식으로 자리 잡으면 돼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잡석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밑창 콘크리트 지정 나오나요? 밑창 콘크리트 지정의 정의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이것도 18회 때 나왔어요.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 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얼마 이상? 15. 보통 이게 14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반올림해서 뭐죠? 15 메가파스칼 이렇게 봅니다. 됐나요? 맨 밑에 보시면 밑창 콘크리트 지정 나오고 동그라미 2번.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 도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얼마 이상? 15. 보통 나중에 여러분들 일반 구조용 콘크리트 있죠. 구조용으로 쓰는 콘크리트는 18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한 단계 뭐하란 얘기예요? 낮단 얘기예요. 왜? 가벼운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15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97페이지 보시면 말뚝 지정에 대한 분류 나오나요? 거기에 보시면 가로 1번 기능상에 따른 분류 나오죠. 종류가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굳은 땅이 있어요. 그리고 기초판이 있습니다. 땅에 힘이 없어요. 그럼 뭐 와야 돼요? 말뚝 와야죠. 지정 와야죠. 그래서 말뚝을 여기 있는 굳은 땅까지 이 건물을 직접 기초가 못 되잖아요 지금. 직접 기초하려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못하니까 여기다 뭐 설치해요? 말뚝. 말뚝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럼 이 말뚝은 여기에 있는 부분의 기초를 직접 기초가 못 되니까 직접 말뚝을 통해서 잡아준 거예요. 이 말뚝을 뭐라 부른다? 지지 말뚝. 이걸 지지 말뚝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말뚝이 있으면 이 말뚝 머리 부분 있죠. 머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앞으로 두부 머리 두자. 그러면 이 끝부분을 뭐라 부르냐? 선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뚝은 앞으로 머리 부분을 뭐라 부르고요? 두부. 끝부분을 선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하중이 두부에 100이라는 힘이 전달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100이라는 힘이 그대로 쭉 내려가겠죠. 됐나요? 선단에 얼마가 있을까요? 100 그대로 내려옵니다. 중간에 마찰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100이라는 힘이 그대로 전달만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지말뚝이에요. 그러면 지지말뚝은 모든 힘을 어디에 전달시키냐면 끝에 굳은 땅이 있는 곳에. 그럼 어디서 저항하는 거예요? 선단에서 저항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것은 지지만 하는 거지 아무 힘이 없어요. 오로지 굳은 지반이 있는 선단에서 저항한다. 자 그런데 굳은 땅이 없어요. 굳은 땅이 없습니다. 그럼 지지를 못 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지? 그래서 생각한 게 아까 마찰력. 마찰을 일으키려면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아까 이 얘기했을 거예요. 모래하고 진흙이 있죠. 모래는 점착력이 좋고 진흙은 점착력이 좋고 모래는 마찰각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두드리면 마찰력이 생긴다고 했죠. 이때 마찰력은 흙과 흙 사이의 마찰력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모래는 자기네들끼리 흙과 흙 사이의 마찰력이라고. 근데 모래는 말고 진흙은 알갱이 사이에 마찰력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점착력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말뚝을 박을 거예요. 말뚝을 박을 겁니다. 말뚝을 박으면 여기 있는 흙이 말뚝을 박으면 못 들어오도록 막아요. 서로 알갱이가 뭐하고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안 붙어 있는 말뚝은 안 붙어 있는 흙은 모래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진흙은 알갱이가 붙어 있죠. 붙어 있으니까 이 말뚝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근데 얘네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나는 가야 돼. 말뚝 박아야 돼요. 근데 흙들은 점착력이 워낙 좋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둘이 뭐가 생겨요? 마찰이 장난 아닌 거예요. 말뚝을 있는 힘을 가지고 마찰이 없는 힘을 가지고 점착력보다 더 큰 힘 가지고 밀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말뚝이 들어가는데 흙과의 마찰력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흙은 못 오도록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꽉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에 마찰이 얼마나 크겠어. 내려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위에 건물을 딱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스프링 있죠. 스프링을 눌러서 건물을 지탱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걸 놓으면 쑥 올라갈 정도로.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 마찰력 가지고 이거 밀어 올리는 힘 가지고 내려오는 힘을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위에 선단에 100이라는 힘이 생기더라도 여기 두부에 100이라는 힘이 생기더라도 선단에 가면서 마찰력 때문에 다 제로가 되겠죠. 처음에는 100이었지만 선단에서는 뭐가 돼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단 갔는데 100이 그대로 유지되면 어떻게 돼? 이건 무너지지. 이거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래서 오너님이 마찰력을 통해서 처음에는 100, 90, 80에서 쭉 가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런 게 마찰 말뚝이에요. 그래서 마찰 말뚝은 주로 무슨 땅일 때 효과가 좋으냐면 점성토. 모래보다는 점성토일 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마찰 말뚝은 4회 12에 2번 나왔는데 연학층이 깊은 무슨 땅일 때? 점토층일 때. 굳은 층에 지지할 수 없을 때 지지력의 대부분을 주면이 뭐냐면 주자가 기둥 주자. 기둥하고 뭐죠? 면. 그러니까 말뚝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이. 아시겠죠? 말뚝면에 마찰로 지지하는 말뚝을 뭐라 부른다? 마찰 말뚝. 그리고 지지 말뚝은 연약한 층을 관통해서 굳은 지반이나 안반층까지 도달시켜서 지지력의 대부분을 말뚝이 어디? 선단. 아까 얘기했죠. 선단의 저항으로 지지하는 말뚝을 뭐라 부른다? 지지 말뚝이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보세요. 98페이지. 98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 말뚝의 재료상의 분류 나오죠. 첫 번째 1번. 요새는 거의 쓰지 않는데 나무 말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99페이지에 보시면 디귿 8회 때 한번 나왔어요. 나무 말뚝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썩죠. 썩어요. 그래서 나무 말뚝은 뭐할 방지하려고? 부패.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 전체 길이 있죠. 말뚝의 전체 길이를 전장이라 그래요. 전장이 뭐냐면 전체 길이. 전체 길이가 지하수위 뭐죠?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면 썩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물에 들어가면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밀봉이 되는 교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반은 물이고 반은 물이 아닐 때 썩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전부 다 뭐가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벌레 자체가 썩는 벌레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나무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를 나무 말뚝할 때는 물이 나오는 지하수위 있죠. 그 지하수위 아래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요새는 거의 안 써요. 안 쓰는데 시험 문제 8회 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는 말뚝 자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균해나 충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내구성이 뭐죠? 보강된 거, 보증된 걸 가지고 쓰면 돼요. 둘 다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외에는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성 말뚝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전봇대처럼 생겼는데 이게 공장에서 뭐죠? 만든 콘크리트 말뚝이에요. 이걸 이제 땅에다 박는 거예요. 이게 기성 말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온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박아요. 이걸 이런 식으로 엄청 박았죠. 땅의 상태가 뭐죠? 약하니까 엄청 약하니까 이게 많이 박았어요. 말뚝 하나에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박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뚝을 박게 됩니다. 그러면 종류 특징, 리온 종류 특징 보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동그라미 A에 보시면 18회 시험에 나왔어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운반이나 이거 운반하다 보면 깨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때릴 때 타입이란 게 때린다는 얘기예요. 받기 위해서. 타입이나 매입하다 보면 균열이나 파손 생겨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그럼 그거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보강해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운반이나 말뚝박기 중 손상된 말뚝은 장외로 뭐한다? 방출, 퇴장입니다. 퇴장. 그렇죠? 퇴장. 그리고 B, C, D, E 보세요. E에 보면 말뚝을 설치하는 방법, 말뚝을 때려 박는 방법은 때려서 타격하는 방법이 있고 진동을 가지고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위에서 큰 힘을 가지고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으로 집어넣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강관 말뚝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H형강 있죠. 말뚝이 이렇게 공장에서 만든 기성 콘크리트도 있고 공장에서 만든 철제 말뚝도 있어요. 이런 건 강관이라고 그러고 파이프처럼 생긴 거. 그럼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깊이까지 박으려면 이어서 써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말뚝을 15m를 넘게 만들 수가 없어요. 15m 이상 운반이 안 돼요. 그러면 현장에서 30m까지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현장에 가지고 와서 이걸 뭐 해야 돼요? 이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제 말뚝은 강제나 강관 말뚝은 이었을 때 뭘로 하면 돼요? 용접이죠. 용접해서 이으면 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강간 말뚝의 동그라미 C 18회 시험에 때 나왔어요. 말뚝의 현장 이음은 뭘로 한다? 용접한다. 수동 용접을 하든 반자동 용접을 하든
아크 용접, 불꽃을 내는 아크 용접을 하든 용접하는 이염이 뭐다? 원칙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원칙이고 넘겨서 100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나오나요? 현장 타설은 다른 말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먼저 구멍을 뚫어요. 현장에서 구멍을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구멍 뚫고 난 뒤에 이게 뭘까요? 철망. 철망을 집어넣어요. 철근 조립한 거. 그래야 철근 콘크리트 말뚝이 되지. 그래서 구멍 뚫은 곳에다가 철근을 조립해가지고 구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콘크리트 부으면 돼요. 그럼 그게 바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다른 말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그래요. 그게 정의해 보시면 동그라미 A 12회 때 나왔어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구멍을 먼저 뚫고 집안을 굴착하여 철근 등 보강 설치하고 뭘 부으면 돼요?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만든 말뚝을 말합니다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집어넣을 때 구멍을 뚫었잖아요. 구멍을 뚫으면 맨 끝에 진흙 같은 것들이 있어요. 불순물. 그게 있으면 나중에 콘크리트가 접착이 잘 안 돼요. 그럼 그거 제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제거할 때 잘못하다가 구멍이 붕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B.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 공사 시 말뚝 구멍을 굴착한 후에 저면에 슬라임, 찌꺼기 있죠, 찌꺼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 제거할 때 뭐 해라?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잘못하다가 구멍이 붕괴될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볼래요? 아까 강제를 이어서 쓴다고 얘기했죠. 그때 뭐 하면 돼요? 용접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철근이잖아요. 철근도 집어내야 되는데 이어서 써야 되잖아요. 철근 이염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철근 이염은 원칙이 철근은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철근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이어서 써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서 끝이면 어떻게 이음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뭐 했어요? 겹쳐요. 이걸 맞대지 않고, 왜냐하면 얇잖아 이게. 얇으니까 맞대지 않고 서로 겹친다고. 이렇게 겹쳐서 여기를 잡아준다고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말뚝을 만들 때, 현장에서 제자리 콘크리트 만들 때 주된 힘을 받는 이걸 주근이라 그래요. 이건 어떻게 이어서 한다고요? 겹침 이음으로. 그래서 101페이지에 보시면 니은 시공에 보면 철근 가공 가운데 나오나요? 철근 가공 가운데 동그라미 A 18일 때 나왔어요. 철근의 이음은 뭘로 한다? 겹침 이음이 원칙이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그 부분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나머지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니얼 대구경 말뚝, 구멍이 큰 말뚝 할 때 쓰는 공법이 뭐다? RCD 공법.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말뚝 기초 설계 나오는데 그 말뚝 기초 설계 중에서는요 104페이지 보세요. 가로 2번 말뚝 사용할 때 주의사항 나오나요? 동그라미 1번 12회 때 나왔습니다. 동일한 건물에는 서로 다른 말뚝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도 서로 다른 거죠. 104페이지 맨 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1번 동일한 건물에는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을 고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말뚝을 박을 거예요. 말뚝을 쭉 박을 겁니다. 말뚝을 박을 때 딱 말뚝을 박을 때 기초가 있는 곳에 말뚝을 밑에 박고 기초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초판에서 말뚝을 박을 때 중앙을 먼저 박고 가장자리를 박을까요? 아니면 가장자리를 먼저 박고 중앙으로 박을까요? 왜요? 가장자리 왜요? 압축력 때문에? 네. 또 박아야 되니까?
아까 가장자리에서 또 가장자리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보세요. 가장자리를 먼저 박느냐 말뚝을 박을 때 중앙을 먼저 박느냐 보면 중앙을 먼저 박으면 흙의 내력이 밖으로 벌어져요. 흙의 내력이 벌어진다고. 그런데 가장자리 울타리를 먼저 친 거죠. 가장자리를 먼저 박고 중앙에 중앙에 말뚝을 박으면 흙의 내력이 밖으로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흙의 지지력이 뭐죠? 증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박는다? 가장자리.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104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말뚝 지지력의 증가를 위해서 어디를 먼저 박아요? 주위 말뚝을 먼저 박고 점차 어디로? 중앙으로 만든. 시험 문제는 두 개를 바꿔서 내는 거예요. 시설결은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박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죠. 땅의 상태가 힘이 없으면 말뚝을 박는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뭐 집안 조사를 하든 뭘 했어요. 해보니까 땅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뚝을 몇 개 박아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말뚝을 박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뚝을 이렇게 박으면 말뚝을 박을 때 때리는 무게 있죠. 얼마의 무게로 때려 박으면 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았을 때 얼마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는지 모르죠. 몇 개 정도 나왔지만 그러면 주문을 해놓고 현장에서 그걸 테스트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뭐냐면 주문하기 전에 실제 주문하는 말뚝 있잖아요. 그 말뚝과 똑같은 말뚝을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3개 이상을 뭐 하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위치 표시 다 해놓고 이거를 때린다고요. 때려서 이 무게가 때리는 무게가 혹시라도 너무 크면 말뚝머리가 깨질 수 있고 말뚝 힘이 적으면 말뚝이 뭐죠?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적정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시험 말뚝 박기. 말뚝 오기 전에 말뚝을 시험적으로 한번 박아보는 연습을 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말뚝 박기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104페이지에 이게 시험 말뚝 박기 또는 말뚝 박기 시험이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105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 이런 말뚝 박기 시험할 때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8회 때 한번 나왔는데 여러분 시험 말뚝은 실제 말뚝과 똑같은 걸로 해야 돼? 더 좋은 걸로 해야 돼요? 더 좋은 걸로 하면 안 돼요. 더 나쁜 걸로 하면 안 되고 똑같은 걸로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딱 맞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뭐죠? 더 좋은 걸로 한다. 그렇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그거. 두 번째 말뚝은 연속으로 박아야 돼요. 박다가 휴식 시간을 두잖아요. 값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박되 뭘 두지 않는다? 휴식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박다 그러면 중간에 소면으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쌀 수도 있잖아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 다음 3번 소정의 치마랑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때려 박았는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갔다고 더 이상 무리하게 박으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4번 시험하는 말뚝은 정확한 위치에서 어떻게 박아야 돼요? 수직으로 박아야 돼요. 그리고 5번 말뚝이 때려 박았을 때 들어가는 깊이가 있겠죠. 최종 가림량은 5번에서 몇 번? 10번 정도 타격한 무슨 값으로 해요? 평균값. 그러니까 5번 때렸을 때에 들어가는 깊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고 10번 때렸을 때 들어가는 깊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평균을 낸 값을 최종 들어간 깊이로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네, 평균. 그러니까 10번 때렸을 때 최종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5번에서 10번 때렸을 때의 평균적인 값이 바로 무슨 값이다? 최종 값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 다음에 6번 타격 횟수를 5번 때려 박았는데 총 들어가는 깊이가 얼마래요? 6mm래요. 아니 6m도 아니고 6mm래요. 6mm 60cm도 아니고 그럼 들어간다는 얘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돌이 있든 금덩이가 있든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6mm 이하가 될 때는 거부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박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7번 기초 면적에 따라서 시험하는 말뚝이 달라지는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험 말뚝은 몇 개? 그걸 그냥 밑줄 꺼 놓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시험 말뚝은 3개 이상. 기초 면적이 1500까지는 2개, 3000까지 3개 이렇게 되는데 그냥
시험 말뚝을 3개 이상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제8회 시험 때 기초공사에서 말뚝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말뚝박기는 수직으로 중단하지 말고 최종까지 계속해서 박는다. 맞죠? 왜냐하면 수직으로 박고 중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말뚝의 지지력 증가를 위해서 어디를 먼저 박아요? 주위를 박고 그리고 중앙으로 오는 거 맞죠? 그 다음 3번 시험용 말뚝은 실제 사용하는 말뚝과 뭐 해야 돼요? 동일한 조건을 하고 몇 개? 3개 이상 하는 게 일반어. 보통 3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3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최종 가림량은 5에서 10회 타격한 무슨 값? 최대값이 아니고 평균 치마량으로 하고 타격 횟수 5번 때렸는데 총 가림량이 6mm 이하면 뭐한 것으로 본다? 거부한 것으로 본다. 정확한 위치에서 수직으로 받고 나무 말뚝의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해서 상수면 이하가 되지 않게 한다. 아까 나무 말뚝은 상수면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뒤에 106페이지에 보시면 말뚝에 대한 배치 나오는데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범위 2장 토공사구 기초구조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맨 마지막에 했던 거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구조물에서는 서로 다른 말뚝, 지지 말뚝, 마찰 말뚝 혼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말뚝을 박을 때는 어디를 먼저 박아야 돼요? 주위를 먼저 박고 그리고 중앙으로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주근의 이음은 무슨 이음으로 해요? 겹치미음. 겹치미음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은 땅까지 지지하는 말뚝이 뭐죠? 지지 말뚝. 지지 말뚝은 하중의 힘을 어디서 저항해요? 선단에서. 그 다음 흙과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는 말뚝. 마찰 말뚝. 주로 무슨 땅일 때? 점성토일 때. 점성토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죠?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이렇게 됩니다. 땅의 상태가 약할 때 쓰는 기초, 온통기초. 됐나요? 그리고 조족구조일 때 많이 쓰는 거, 줄기초, 연속기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죠. 됐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초판하고 기초판 부분을 연결시켜서 만든 보, 지중보. 지중보를 설치하면 지진에 대한 저항 효과가 크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땅이 얼지 않도록 하는 깊이가 있죠. 그게 뭐예요? 동결선. 그래서 동결선은 지역에 따라 좀 틀리죠. 그래서 남부지방이 얼마? 60. 위로 올라갈수록 중부가 90, 북부가 120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2장 토공사후 기초구조까지 설명했고 다음 주는 제일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는 철근 콘크리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다음 주는 조금 일찍 끝납니다. 1시 정도에 다음 주는 끝납니다. 1시간 조금 일찍 끝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주는 그래서 다음 주는 휴가다 생각하시고 1시간 일찍 끝난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제가 뒤에 일정 부분이 조금 다른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1시간만 일찍 조금 끝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뒷부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